반갑습니다. 깨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국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사법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12사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불법 개헌과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연속해서 이게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죠. 이에 대해 가지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뭡니까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이 내란 특별재판소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해외 사례들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해외는 그럼 어떠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게 배심제라 합니까? 배심제로 우리가 평소에 보통 이야기하는 그에 대한 주어리 제도. 이게 저는 배심제라고 이게 주어리를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번역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주어리는 라틴어로 이게 맹세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법 앞에 엄숙히 맹세한 판단자들이라는 뜻이고,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맹세를 하고 법적 판단에 참여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판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얼이란 말 자체는 이게 참여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게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비해서 우리가 보통 이 주얼이 제도를 이게 번역할 때 배심제라고 하는데 배심원 제도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8년도에 시행된 국민의 형사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2008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에. 배심원은 이게 참여하는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만 이게 판단한다는 거죠. 유죄다 무죄다 판결하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의견이라는 거죠. 의견. 예? 의견이 있을 뿐이다. 이게 대상 사건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이게 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배심제라고 소위 하잖아요. 배심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참여한다는 이게 명칭에서 알도 있듯이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라는 거죠. 국민이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라 참여한다. 그럼 참여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다른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 주체가 뭡니까? 이게 배심 문제는 배심의 뜻이 뭐냐면 곁에서 살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판사 곁에서 함께 판단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도와준다. 배심의 주체는 판사고 보조하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이죠. 배심원제라는 뜻이 배심원. 그러니까 국민이 소위 민중들이 이게 판결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배심원제 우리나라에서 쉽게 얘기하는 배심원 제도로 가는 국민 참여 재판과 영미권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주어리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주어리 제도는 사실 판단의 주체가 이 주어리라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체고 그다음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은 의견 제시자입니다. 의견 제시자 뜻이 역할이 주어리 제도는 사실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소위 배심원제라는 국민 참여 재판은 사실 판단에 대한 의견 제시자일 뜻이고요. 법적 효력은 당연히 주어리 제도는 배심원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판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배심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배심원이라는 주어리의 참여 구성원들이 내린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참여재판은 그야말로 배심원들은 옆에서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구성원으로 영미권의 주어리의 구성원으로 소환되면은 불응 시에는 처벌됩니다. 처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법적인 의무.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이게 참여는 자발적으로 거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도 주어리 제도는 형사, 민사, 재판 모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형사 사건에만 한정돼 가지고 주로 중범죄에 한해 가지고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역사적 기원을 보면은 영미권의 주어리 제도는 중세 영국에서부터 12세기부터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에 처음 도입했다는 역사적으로 없던 제도를 도입한 거죠. 결국은 뭡니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제도는 주어리 제도는 사실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고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판단에 의한 제시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이래 보통 사람들 쉽게 말하면 대중들의 의견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자기가 판단하는데 한 참조할 뿐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안 해도 됩니다. 뭐 예? 우리나라 아직도 뭡니까? 많은 이 사건에 의해서 가끔 보면은 이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판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솔직히 따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때리는 거고 그렇게 판결하는 거고 자기도 그 판사가 다르게 생각하면 뭐 알았다 잘 들었다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죠. 판결하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 결과론적으로는 있어나마나한 제도인 거죠.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 내용 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 특별 뭡니까 재판소에 관한 얘기를 이게 보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제가 생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정의의 실현은 결국은 사법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쉽게 말하면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권력자들 공무원이죠. 그다음 경찰, 검찰, 판사 이 사람들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시험시 가지고 된 사람들이 이 대한 절대 이 뭡니까 자기들이 성역화하고 자신들의 뭡니까 자기들의 소위 말해서 나우바를 치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자신들의 오롯이 자신들의 이게 권리라고 자신들이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는 하고 판단해서 자기들의 뭡니까 판단 특히 판사들의 이번 사건과 같이 줄기각하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뭡니까 이 국민들의 징계 권한이 없으면 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들 이 경찰, 검찰,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징계 권한이 없으면 12.3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를 통해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판사들의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조사를 하려면 불러 구속을 해가지고 과연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와 같은이 아니죠.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사들이 기각할까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구속하지 마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 국민들에 대한 뭡니까? 과거로 30년 후로 되돌리는 이 뭡니까? 개헌과 불법 개헌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불구하고 이 특별 검사가 구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데 인권을 뭐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기각하는 거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뭡니까? 배심원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주어리 제도, 쉽게 말하면 인민재판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민재판. 인민이 백성이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아니라 항상 영미권과 같이 영국과 미국과 같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만이 뭡니까? 이 잘못하면 국민이 너희들 판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국회에서는 상시 외국과 같이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고 판사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뭡니까? 이 특별재판소라고 합니까? 이와 관련해 주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표명해 봤습니다.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